기존에 분양권을 갖고 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조금 시세가 내린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맞아요. 고민이 이거를 입주할 때까지 가져갈까? 지금 이제 정매도 풀렸는데 팔까?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방, 아직까지 이제 서울만 이렇게 살아났지. 네. 지방은 아직까지 꽁꽁 얼은 지역들이 많죠. 네. 근데 사실 서울에 누군가가 분양권을 11월에 갖고 있었으면 그분도 되게 겁먹었을 거예요. 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네. 아, 이거 분양받은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러면 이제 멘탈적으로 흔들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울에 분양권 갖고 있는 사람 무슨 생각하냐면, 아, 진짜 잘한 선택이다. 그냥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방의 분양권을 갖고 있던 분들은 과거에 분양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때 당시는 수도권이 다 묶였기 때문에 뭐 분양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지방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시대가 금리 인상발 하락이 딱 오면서 갑자기 꽁꽁 얼면서 네. 이제 서로 팔라고 마피가 나왔는데 또 따져보면은 본질은 똑같아. 분양. 그 가격에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냥 시장만 달라진 거야. 네. 시장만 달라지고 그 가격 본질은 똑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때 분양받았던 가격이 3억 2천에 받았어. 84제곱미터를. 지금 그 가격에 절대 분양 안 해. 무조건 4억 넘을 거란 말이에요. 네. 물론 첫 번째 긍정적인 건 그때 그 분양받았던 뭐 피를 주고 샀던 그 가격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 하나 또 꼭 네.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이게 좀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미워. 네. 처음 나는 그 분양권을 살 때 조사하고 공부하고 할 때 너무 좋았던 상품이었고 물건이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니까 시장도 바뀌면서 내 마음도 바뀌네. 아. 그러면서 얘가 너무 싫어. 그 물건 자체가 미워지네요. 미워져. 그럼 어떤 생각 들면 버리고 싶어요. 아. 생각하기도 싫어. 네. 왜? 그 물건이 미워졌으니까. 근데 시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바뀌네. 갑자기 더 좋아. 그 물건의 본질은 3억 3천만 원짜리 그대로야. 그냥 시장이 바뀐 것 뿐이야. 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입주장과 전세 마친 거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 그러면서 피폐해주고 힘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처음으로 생각하자고요. 네. 그 물건을 사랑했던 너무 감성적인가? 물건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 시장만 변했지. 네. 그리고 3억 2천 싸게 주고 샀던 그 2년 전 가격은 그대로야. 시장이 변했고 내 마음이 네. 변했어. 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그 가격으로 살 수 없어. 이걸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심리적으로? 심리 멘탈을 또 붙잡고, 네. 어차피 부동산은 뭐, 1년에서 빠져나오고 6개월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또 어차피 새 아파트잖아요. 네. 오래 가져간다면, 이거 본인 선택이지만, 오래 가져갈 수 있으면은, 왜? 확정 손실을 안 봤으면 좋겠어, 저는. 아.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5천만 원에 팔았어. 그럼 확정 네. 손실 5천만 원이 딱 찍혔잖아요. 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진짜 가져갈 수 없다. 아. 전세가가 너무 낮다. 네. 네. 이것 때문에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된다. 그럼 파는 게 맞아요. 아,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 파는 게 맞고, 감당은 되는데 심리적으로 이걸 지금 압박을 느낀 사람은 가져갈 수도 있다. 이 가격은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 가격의 분양가는 앞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기준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프리미엄을 조금 주고 산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중간에 산 사람들은. 그러면 3억짜리를 피 한 1억까지 주고 막 산 사람들은 1억이 쭉 막 빠져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팔려고 하는 그 금액으로는 사실 다시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분양권은 네. 어차피 하락을 해도 그렇게 크게 그 금액 자체를 퍼센트는 30%일지 몰라도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서울에 뭐 10억에 사신 분들 9억에 팔으신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 생각해서 좀 위로를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제 주위에서도. 괜히 지방 투자하는 바람에 손실 봤다. 아니요. 그때 당시 서울 최고가에 사서 지금 팔았으면 얼마의 손실을 억 단위로 받겠어요? 손해봤겠죠. 뭐 4, 5억씩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위안을 삼는 것 어떤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인드. 생각이 차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분양권이 음. 누군가에게는 뭐 위기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잖아요. 기회죠.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된 분양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분양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냐면 내가 싫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분양권 보유자가 싫어하는 물량. 아, 그 사람이 스스로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을 그치. 주는 물건. 그치. 그리고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팔 때가 있어요. 언제? 네. 입주장 때.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분양가 4억이야. 네. 그래서 이제 4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쪽 지역이 너무 안 좋고 네. 너무나 힘들어. 너무 안 좋고 이제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전세가가 안 나와.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2억밖에 안 나와. 네. 그럼 내가 전세를 맞추려면 2억이 필요하네. 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얘한테 2억도 없고 2억을 있어도 있어도 아깝고. 해기가 싫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멘탈이 흔들리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던지겠죠. 던지죠. 네. 던지더라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꼭 30% 룰을 적용해서 네. 적정가. 그거보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확 낮은 거는 네.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분양권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중에 하나가 입주장을 노리는 게 있어요. 입주장. 네. 네. 멘탈 나가신 분들이 던지는 거. 네. 그 대신 조건 있죠. 그 사람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 아. 네? 나도 전세를 맞춰야 되지. 네. 그 대신 거기를 실입주 한다면 또 네. 요거는 또 실입주로 들어간다면은 괜찮네요. 괜찮죠. 어쨌든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그거 있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럼 분양권에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네. 첫 번째 신규 부장 받기. 네. 두 번째 입주장의 멘탈이 나간 그분들의 물건 사기. 네. 어떨까요, 랭글 이거? 저도 그런 물건만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쵸. 아, 나는 그런 물건을 음. 내가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내가 그걸 리스크를 또 떠나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또 관심을 또 가지게 그쵸. 되죠. 그분이 힘든 만큼 나도 힘들게 돼, 내가 사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그 힘들다는 게 돈적으로 힘든 거지, 뭐, 멘탈 이상이 나가는 게 아니죠. 네. 그 대신, 그럼으로써 싸게 과거에도 위례도요, 위례 신도시에서도 2015년도, 16년도에 네. 마피 3천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있었죠. 네. 왜? 네. 입주장에 전세가 낮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분양권 사는 타이밍 중에 하나, 이런 하락장 때 네. 그분들이 던지는 입주장 물건도 네. 어떻게 보면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서 네. 비싸게 파는 거니까 싸게 네. 사는 타이밍에 네. 하나가 될 수 있다. 음. 과거에 분양권 중에서 미분양 물건을 매입하면 네. 세금적으로 혜택을 많이 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전에 있었어요. 뭐 양도세 5년 동안. 네. 비과세. 지금 사실 미분양이 많고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혹시 그런 또 엄청난 세금 혜택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분양 10만 채 나도 관심 없다. 아, 그 대신 건설사 니네들이 할인 분양을 해라. 음, 이런 거를 이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분간은 10만 채 네. 넘 당분간은 우선 혜택에 대해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리고 이 혜택이라는 게 네,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우리나라의 근간인 건설 회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은 네, 그 건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 뭐 그 건설 회사가 미분양이 있다. 그 건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줬던 과거가 있었어요. 왜 과거에 막 회사들이 망했으니까. 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런 혜택 저는 솔직히 요번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에 약간 좀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특히 전 정부에서. 네, 그래서 요번 정부에서도 정책 하나하나를 좀 더 신중하게 굉장히 아, 조심조심하게 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 이게 확확 풀어준다? 네. 물론 계속 관찰은 하겠지만 네. 아주 천천히 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보니까, 건설사 니네 지금 이익이 너무 많아. 네, 니네 할인 분양할 수도 있잖아. 네, 니네가
수익 극대화하지 말고 니네가 힘들다면 네. 니네가 할인 분양 쪽으로 해. 이런 그런 쪽으로 메시지 좀 주고 있죠. 계속 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아. 당분간은 무슨 완화책 그런 거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정부에서 만약에 완화책을 안 주면 그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액션을 취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지금 미분양이 많은 게 지방인데 그쵸. 그런 액션이 취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좀 하면 도움이 될까요? 대구 같은 경우도 요번에 할인 분양이 들어가잖아요. 네. 18%에서 25%인가 할인이 들어가요. 네. 만천동 쪽에. 네. 저는 그것도 비싸다고 봐요. 네. 왜? 할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30%딱 적으면 30% 이상 싸게, 아니, 거기 분양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30%를, 거기는 30%보다 더 빠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봐서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그 시세가 맞는지를 꼭 체크해야지. 네. 그거보다 예를 들어 할인 분양하고, 할인 분양했던 가격이, 인근에 있던 구축 아파트 대장급이 뭐 한 30% 빠졌어. 근데 얘도 시기는 최고가에서 한 30% 빠졌다? 그럼 뭐 매수할 만하다고 봐야죠. 그럼 일단 할인 분양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고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쵸, 그쵸. 최대한. 정부에서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잘 네. 모르겠지만, 우선 정부 정책 방침은, 미분양은 건설사 너희들이 우선 1차로 해결해라. 네. 뭘로? 할인 분양으로. 아. 우리는 할인 분양은 봐야 된다. 네. 그 대신 그냥 싼 애가 아닌 꼭 주변 시세 가격 비교 30%를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그냥 30%는 기준일 뿐이에요. 그냥 30% 적용해봐서 이게 적정가인지 한번 꼭 체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가격이네요. 가격이죠. 지방도 결국 가격이다. 그게 뭐 지방이 30%가 아니라 35%일 수도 있고 있긴 그치, 하지만 그치. 어쨌든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봐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이네요. 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뭐 최근 한 1, 2년 동안 이렇게 쭉 성장을 해온 채널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함께 했던 분들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내 집 마련도 동참하고 뭐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또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혜선님도 투자 오래 해왔잖아요. 네. 뭐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분양권 샀는데 사실 뭐 마피로 던진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뭐 손해본 적도 있을 거고. 있어요. 손해본 적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투자 선배로서 뭐 조금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길게 보자고요. 아, 저는 이 부동산 투자라는 스킬을 지금 열심히 갈고 닦고 있어요. 지금도 ING고. 그리고 이 스킬은 제가 은퇴하더라도 계속 할 것 같아. 네. 어쨌든 제가 이거 노후에도 계속 관심 갖고 이 투자에 쭉 이어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몇 개월, 한 8개월, 9개월 급속하게 하락장이 와서 떠나는 분도 솔직히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꾸준한 장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공부 또 플러스 알파로 뭐 내 집 마련 투자하면서 계속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갖는 게, 누군가한테는 또 이게 취미 생활이 되고, 저도 이게 부동산 투자, 또 강의 등등 이런 게 내 취미이자 그냥 루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동산 투자나 관심 있는 유튜브 채널까지 보면 관심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런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락장도 봤어. 그리고 네. 이번에는 또 상승장이야. 그래서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부동산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이거를 이런 기회도 한번 있었다. 미래에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한번 해보고 꾸준히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어요.